이런 식으로 계속 계좌를 털다 보면 계좌 다 달아 없어질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털어보십시오.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계기로 삼아가지고 일부 후퇴하면서 또 민생에 또 전력하는 이런 2보 전진을 하는 그런 계기로 만들자.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는 것이 당을 지키는 것이고 당원의 권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네, 사면 초가에 빠진 민주당, 요즘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대장동 수사에 대해서 말을 아끼던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에서 이렇게 검찰을 향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이거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검찰이 이 창작 능력도 의심이 되긴 하지만 이 연기력도 형편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게 문제가 있는 양 이게 쇼하는 것은 검찰 조직 자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만배 씨도 대표님께 불리한 진술 어쨌든 하는데 최고위 숙사에서 검찰 관련 좀 강하게 발언하셨는데 정진상 실장 구속적부심 기각에 대한 대표님의 입장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수고하셨어요. 자, 최고위에서는 작심 발언을 쏟아냈지만 최고위가 끝난 뒤부터는 다시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이 재판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재판 내에서는 이 관계자들이 폭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돈 1원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는 항변을 하고 있는데 관련자인 남욱 변호사 폭탄 발언 이어가고 있습니다. 천화동인 1호의 대장동 개발 이익 중 이재명 대표의 지분이 있고 그리고 그 돈을 대선과 노후 자금을 위해 쓰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구자영 차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그 이재명 대표의 말씀을 한마디만 좀 덧붙이자면 네. 이 검찰은 수사 능력으로 평가를 받는 기관입니다. 창작 능력이나 아니면 그 연기력으로 평가받는 기관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돌려드리고 싶고요. 지금 남욱 변호사의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도대체 대장동 일당들이 대장동을 통해서 이 막대한 이익을 가졌는데 그럼 이 이익의 최종 수혜자가 누구냐? 이것이 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천화동인 1호, 2호, 3호가 김만배 씨 일가와 관련된 사람들이 그 수혜자였습니다. 천화동인 1호는 거의 100%가 김만배 씨 지분이었고요. 2호의 경우에는 김만배 씨의 배우자, 천화동인 3호는 김만배 씨의 누나가 이렇게 수혜자입니다. 4호부터는 이제 남욱 변호사고 정영학 회계사고 이렇게 가는데 그런데 이제 천화동인 1호가 지금 남욱 씨의 주장에 따르면 대장동 사건 인허가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유동규 본부장 그리고 유동규 본부장을 통해서 성남시를 움직였다라고 알려져 있는 김용, 정진상 이 세 사람의 몫이 천화동인 1호의 실질 소유주다. 이제 이런 증언이 나온 겁니다. 네. 이런 남욱 씨의 증언은 물론 김만배 씨에게 들었다라는 전언이기 때문에 네. 당사자인 김만배 씨가 남욱 변호사가 들은 내용이 사실이다. 이걸 만약에 인정을 하게 된다면 대장동 사건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인사들이 연루가 돼 있고 이 대장동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진 수익을 나누게 돼 있었다. 이런 수혜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증언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이 천화동인 1호 소유 관련 부분에서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의 어떤 발언과 달리 김만배 씨는 100% 자기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장 변호사님, 그러면은 법적으로 봤을 때 이게 100% 실소유를 김만배 씨가 하고 있다고 가정하는 게 김만배 씨 입장에서 법적 유불리가 달라지는 부분인 건가요? 사실 지금 그것을 섣불리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대장동 사건은 이미 66차례에 걸쳐서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좀 추가적으로 유동규 씨나 뭐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 진술이 바뀌어서 이것이 이제 정치 자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김만배 네. 씨의 어떤 뭐 증언이라든지 진술이라든지 이 부분이 어떻게 김만배 씨에게 법적으로 유불리를 따질 수 있을지는 아마 본인이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이것을 또 외곽에서 또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근데 적어도 남욱 변호사가 지금 하고 있는 말 자체는 대부분이 전원, 그러니까 들은 네. 말이거나 추정에 불과합니다. 네. 본인이 뭐 대선 자금이나 노후 자금으로 쓰였을 것이라고 들었다라든지 아니면 뭐 윗분들, 그러니까 형님들에게 줬을 것이라고 추정을 했다든지 대부분 이런 것들이고 결국 남욱 변호사가 직접 경험해서 했던 진술들이 아닙니다. 그럼 결국은 이 부분은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의 재판에서는 전문 진술이 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결국 김만배 씨가 그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김만배 씨가 법정에 나와서 그 얘기가 진짜 진실임을 확인해줘야 증거로서의 의미가 있을 텐데요. 김만배 씨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은 본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예전 녹취록에 나온 것처럼 뭐 그분 것이다 얘기한 적은 있지만 그것은 사업자들끼리 다툼이 있을 때 앞으로 그 다툼을 좀 무마하고 본인이 이 과정에서 역할이 많았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는 측면에서 나왔던 얘기였을 뿐이지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은 본인이다라고 계속 확인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직접 경험한 김만배 씨의 증언이 좀 더 증거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지 남욱 변호사나 뭐 유동규 전 본부장이 들어서 얘기했거나 뭐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은 사실 법정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는 주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변호사님, 지금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정진상 실장의 구속영장에 들어간 표현을 보자면 김만배 씨가 배당금을 이 대표 측근들에게 주기로 한 발언을 인정했다는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맞다면 김만배 씨가 심경의 변화를 통해서 뭔가 다른 얘기를 이제 폭로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검찰 진술은요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김만배 씨 증언이 몇 번 바뀌었죠. 그렇지만 이제 그 녹취록에는 이제 그분 거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검찰에서도 정지상 영장에는 이제 그 인정한 걸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그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 아마 이제 그 진술만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아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정영학 회계사가 방안을 만든 4가지 방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1호의 돈을 도대체 이재명 측에 어떻게 주느냐? 이걸 이렇게 의논한 게 4가지 방법이 나오잖아요. 유동규 씨가 회사를 설립하면 투자를 해주느냐? 아니면 이게 가짜 허위 소송을 벌여서 패소를 해가 주느냐? 여러 가지 행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또 보강 증거, 물적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게 앞으로 이제 그 재판에 네. 사람의 진술보다 물적 증거 이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조금 전에 우리 그 변호사님이 자꾸 이게 전문 증거는 아예 증거로 못 쓴다고 말씀하셨지만 전문 증거는 이제 물론 남한테 들은 증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유죄, 직접 증거는 안 되지만 그렇지만 이게 정진상과 김용의 말을 탄핵하는 탄핵 증거로는 제한이 없어요. 탄핵 증거로는 전문 증거도 됩니다. 탄핵이란 걸 이 말은 이게 설명해 주시면 김용과 정진상이가 자기들에게 이렇게 우리 게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잖아요. 네. 이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의 말을 신빙성이 없다고 공격하는 이걸로는 이게 얼마든지 남욱 변호사 진술이나 쓸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남욱 변호사가요. 이 1호는 이재명 측의 총류라고 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공유라는 거는 이제 지분이 있다는 거예요. 상속, 예를 들어 부모가 죽으면 자식들이 n분을씩 이게 공유입니다. 네. 공유는 3명이 3분을씩 나눠 가지면 돼요. 네. 그런데 총유는 뭐냐면 교회 재산, 문중 재산입니다. 이 말은 이게 자기 지분이 없어요. 이 말은 유동규나 김용 정사가 3분을씩 나눠 가지는 게 아니고 네. 이 돈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 나아가서 노후 자금까지 이재명 대표를 위해 써야 되는 공동 교회 재산처럼 이런 총유다. 이 발언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총유라는 개념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428억이라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700억을 지금 받은 것인데 뇌물로 428억을 하는 것이 이유가 뭐냐면 세금을 빼고 나서 428억이 된대요. 뇌물을 결정하는데 세금 뺀 걸로 합니까? 총액으로 하지? 이거는 검찰이 뭔가 이 금액 전체를 축소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통상 받은 거 전체를 다 뇌물로 규정하면 700억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남욱 씨 같은 경우는 사실 말의 일관성이 굉장히 결여돼 있어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내가 막 찔러봤는데 씨알도 안 맥히는 사람이다. 이거를 이제 이 대표한테 계속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남욱 씨가 유동규 씨에게 3억 5천을 줄 때가 네. 14년도 4월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때가 이제 이
지방선거 때입니다. 당시에 이제 이거를 공영 개발을 하는 것이냐 민간 개발업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표가 그 당시에 이 남욱시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수사를 의뢰를 해요. 그렇게 그 차원에서 신모 씨가 이제 사실상 이제 구속이 되고 뭐 이런 과정이 거쳐지는데 돈을 받았다고 하면은 3억 5천의 돈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수사 의뢰를 하고 구속 신청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지금 상황이 수사 과정에 있지 않나. 그리고 유동규 씨에 대한 어떤 이 혐의가 기존에 했던 뭐 700억 그리고 뭐 3억 5천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뭐 증거인멸 그 증거인멸만 없애달라는 그 부분만 인정한 것만을 이제 혐의로 하는 것인지 지금 검찰의 유동규 씨에 대한 어떤 입장이 좀 더 명확하게 나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은 아직 이 사안에 대해서 수사 중인 것이고요.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취재를 통해서 나온 내용들 종합해서 말씀드리고 있다는 점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가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 내 분위기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친명계와 비명계, 묘하게 온도차가 다릅니다. 그 목소리 저희가 함께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그 당대표와 정치 공동체는 정성호가 정치 공동체지.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이재명 당대표와 정치적 공동체죠. 김용 정진상은 정치적 공동체라기보다도 이재명 당대표의 시장 또는 도지사 때 그 심부름하던 참모들이었죠. 소위 말하면 심부름꾼이었죠, 사실. 그렇게 심부름이나 던 분들의 문제에 대해서 당의 대변인과 당의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기구가 직접 나서서 대변하고 방어하고 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당이 중심에 서서 일을 하는 것은 저는 뭐 당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사법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는 분명히 좀 나눠서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김용 그리고 정진상 실장을 이 대표 어떻게 정치적 공동체로 표현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친명계에서는 심부름꾼이다라면서 좀 선을 긋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비명계에서는 거기에 동의하지 못하는 듯한 뉘앙스인데 당내 이런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방금 표현드린 정치적 공동체라는 거기에 비판하는 의미로서 내가 이재명과 정치적 공동체다라는 해시태그 붙이는 그런 SNS 챌린지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차장님, 지금 민주당 내 어떤 참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정청래 최고위원 네, 같이 네. 당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분이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장동 사건으로 이제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이고 더더군다나 이 측근의 한 사람인 뭐 정진상, 김용 두 사람이 이제 구속영장에 정치적 공동체라는 이 용어가 사용되다 보니까 정치적 공동체가 과거 이 박근혜 대통령 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죄로 입증되는데 경제 공동체가 사용이 됐었거든요. 그것을 만약에 정치적 공동체가 준용이 된다라면 네. 이재명 대표도 대장동 사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를 좀 도와야겠다. 이런 마음에서 아마 정청래 최고위원이 수석 최고위원이 나도 뭐 이재명과 정치적 공동체다. 이렇게 함께 하겠다. 이런 연대의 뜻으로 저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성적으로 저렇게 연대를 하는 것과 법적인 책임을 같이 지겠다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남욱이 만든 돈을 유동규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과 정진상에게 전달됐다는 것까지가 지금 구속영장에 표기된 범죄 혐의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재판 과정에서 유죄로 입증이 되고 그리고 재판부가 김용, 정진상은 이재명 대표와 정치적 공동체니까 두 사람이 쓴 돈은 결국 이재명을 위해서 쓴 돈이니까 이재명 대표도 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이 대장동 사건의 최종 책임자가 이재명 대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법적인 상황은 법적인 상황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정치적으로는 이제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의 리스크로 지금 자꾸 확산되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당직을 가지고 있던 두 사람이 구속이 돼서 일을 못하고 있는데 당대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요구가 나와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상황 같으면 유감 표명을 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워낙 지금 첨예하게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치적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다 보니까 지금 당 지도부가 나서서
나도 정치적 공동체다라고 하면서 엄호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법적으로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났을 때도 정청래 최고위원이 지금과 같은 스탠스를 유지할지 그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장 변호사님, 지금 보면 이 사안과 관련해서 내가 이재명이다 이렇게 해시태그 붙이는 여기에도 많은 의원들이 참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참여율은 좀 저조하다고 들었고 일부 이제 개딸들이라고 불리는 이 일부 지지층에서만 이 내용이 돌고 있다. 그리고 신경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 나와서 말하길 170명 정도의 의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20명 정도만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려 하고 쉴드를 치려고 하는 일명 보호파, 쉴드파로 불리고 있고 150명 정도는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주시하면서 어떻게 스탠스를 정할지 조금 지금 내부적으로 파악 중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민주당 내부 분위기가. 사실 판단하기 나름일 것 같은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침묵하는 다수는 대부분 지금 야당 탄압이다 또는 이제 불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좀 동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좀 앞서서 나서서 한 20명 정도라고 하시는데 그분들이 특히 이제 지도부에 계신 분들이 이제 목소리를 크게 내시면서 정치 공동체 부분을 비판하시고 또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엄호하는 또 메시지를 내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요. 네.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소수의 쓴소리를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여러 의견들이 있으시지만 전반적으로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의견들은 일단 검찰이 야당 당사의 압수수색을 나왔던 장면들 이런 부분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적어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지금 여야를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하게 야당에 대해서만 수사의 표적이 되고 수사의 칼날이 들이닥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좀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번에 최근에 나왔던 가석방 경우에 같은 경우에도 그 김경수 전 지사는 가석방이 탈락된 반면 원유철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또 가석방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과연 이 정부가 공정하냐에 대한 메시지의 의문을 많이 좀 담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의 의원님들이 대부분 연대해서 함께 단일 대우로 가겠다라는 부분에는 별로 흐트러짐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김동연 경기지사가 오늘 아침에 관련 SNS를 올렸는데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자, 경기지사 인터뷰 내용에 안팎으로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대표 중심으로 돌파해야 한다. 그러니까 리더십 대체론에 대해서 당대표, 지금의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돌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모 매체와의 인터뷰 내용이 이렇게 밝혀진 건데요. 네. 아마 당 안팎에서는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